너 따위가 이 금고를 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성공하면 이 집을 줄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은 이 집의 가사도우미의 딸에 불과했으니까요. 게다가 수진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수진은 아직 중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런 수진을 조롱하던 최윤서 회장은 이내 수진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대한그룹의 수만 명의 사원이 길바닥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로라 하는 MIT 출신 보안 전문가들도 포기한 금고를 보며 수진은 자신있게 3분만 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3분만 주세요. 그럼 이 금고를 열어드릴게요. 정말인가? 제발, 제발 부탁하네. 과연 수진은 아무도 열지 못한 이 금고를 단 3분 만에 열 수 있을까요? 수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지하 벙커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거대한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불렸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양복 재킷은 벗어 던진 지 오래였고 흰 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MIT 출신의 젊은 보안 전문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노트북과 각종 해킹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도전했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회장님, 그만 가라고 했잖아요. 윤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전문가는 할 말을 잃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이 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미 떠나갔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금고는 열 수 없다고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재민아, 너만이 열 수 있는 거였구나. 5년 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보안 전문가였던 한재민. 이 금고를 설계한 천재.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고의 LED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무심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8시간 42분 31초.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대한그룹은 파산하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윤서의 잘못이었습니다. 으흑. 윤서는 고개를 묶고 흐느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사도우미 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정희 씨? 이런 시간에 왜? 윤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아 보였죠. 청소를 해야죠. 내일 아침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일그러졌어요. 갑작스러운 기침이 터져 나왔거든요. 콜록, 콜록. 정희 씨, 괜찮아요? 윤서가 다가가려 하자 정희는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감기가 좀.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청소도구를 내려놓으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윤서는 정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함께 이 집에 들어온 그녀.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죠.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그만 쉬세요. 내일은 어차피. 윤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계단 위에서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정희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수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정희가 말을 하던 중 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수지는 엄마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선이 지하 벙커 안쪽으로 향했죠. 거대한 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윤서, 바닥에 널브러진 해킹 장비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어서 엄마를 모시고 올라가. 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금고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특히 LED 화면에서 깜빡이는 빨간 숫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8시간 35분 47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금고, 아빠가 만든 거예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LED의 배열 방식이에요. 아빠만의 독특한 설계 방식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아빠는 항상 왼쪽 상단 LED를 0.5도 기울여서 배치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윤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단 말입니까? 수진아, 너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프로그래밍이랑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요. 아빠는 정말 천재였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고 금고로 다가갔어요. 하지마. 윤서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위험해. 이 금고는 잘못 건드리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단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었죠. 대한그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와 특허 원본이 들어있어. 그것만 있으면 회사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왜 지금까지? 내 아버지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윤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재민이는 이 금고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렀어.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지. 하지만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전의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금고를 관찰했습니다. LED 화면 아래에는 숫자 키패드가 있었고 그 옆에는 USB 포트와 이상한 모양의 센서들이 있었어요. 데드맨 스위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데드맨 스위치예요. 아빠가 자주 얘기했던 보안장치. 만약 제작자가 죽으면 금고도 영원히 열 수 없게 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딸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그만하자. 이건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바로 그때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빅. 8시간 30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윤서는 절망적으로 웃었습니다. 8시간 30분 후면 이 금고는 영원히 잠기게 돼. 그리고 대한그룹도 끝이야. 모든 게 끝이라고. 수지는 엄마와 윤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응? 혹시 아빠가 남긴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편지라든지 메모라든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재민이가 감옥에서 보냈다는 편지도 한 통도 받지 못했고, 순간 수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한 통도 못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재민이 성격에 분명 뭔가 보냈을 텐데.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LED 화면의 빨간 숫자들, 그 아래 깜빡이는 작은 표시등들, 그리고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보여? 윤서가 급하게 물었어요. 수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고 옆면의 작은 홈을 가리켰습니다. 언뜻 보면 그저 디자인의 일부처럼 보이는 작은 홈.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모스 부호. 모스 부호예요.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암호. 수지는 홈의 패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길고 짧은 홈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죠. 뭐라고 써 있어? 윤서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집중하며 해독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 그 단어가 지하 벙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음. 한재민이 항상 강조하던 단어.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던 단어. 하지만 자신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빠와 특별한 약속이나 함께한 추억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대학 시절 함께 밤을 새워 공부하던 날들, 창업을 꿈꾸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그리고 생일. 네. 재민이는 항상 내 생일을 특별하게 챙겨줬어.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 생일도 그는 꼭 기억하고 있었지.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생일이 언제예요? 11월 5일. 순간 수진이 숨을 들이켰어요. 201105. 2011년 5월이 아니라 20년 11월 5일. 회장님 생일을 다르게 배열한 거예요. 수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말했어요. 진정한 보안은 복잡함이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고. 가장 강력한 비밀번호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키패드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안 돼요.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빠의 시스템은 절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분명 또 다른 장치가. 수진은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옆에 작은 센서를 발견했어요. 지문 인식? 아니, 이건 뭔데? 정맥 인식 센서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수진은 말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혹시 아빠가 회장님한테 뭔가 선물한 것이 있나요? 시계나 반지 같은. 윤서는 가슴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이것, 재민이가 회사 10주년 기념으로 준 거야.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수지는 펜던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은색 펜던트. 하지만 이거 열리네요? 딸깍. 펜던트가 열리자 안에서 작은 칩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칩이에요. 회장님의 생체 정보가 저장된.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정말로 모든 걸 계획했구나. 8시간 20분 15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제 금고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거예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윤서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똑같은 빛이 있었어요. 천재의 빛,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빛. 수진아, 저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아빠가 회장님을 믿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수진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해요.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윤서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재민이를 믿지 못했던 자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 하지만 지금 재민의 딸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주고 있었어요. 윤서는 천천히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수진아, 조심해야 해. 알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은 엄마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내고는 다시 금고로 향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LED 화면의 붉은 숫자는 계속해서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8시간 15분 42초. 앞으로 8시간 15분. 대한그룹의 운명이 걸린 시간. 한 천재가 남긴 유산을 그의 딸이 풀어내려는 순간. 그리고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작은 손이 금고의 키패드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2020년 3월 15일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재민은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이는 감촉에 몸을 떨었어요. 형사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죠. 한때 대한그룹의 최고 보안 책임자였던 그가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재민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재민은 고개를 들어 대한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20층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윤서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윤서야. 재민의 입술에서 친구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검은 우산을 든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최윤재. 윤서의 동생이자 대한그룹의 부사장이었죠. 재민 씨,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네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이 묻어났죠. 윤재 씨, 당신이 한 짓이죠?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증거는 명백했고 당신 계좌로 50억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당신이 조작한. 쉿. 윤재가 재민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형은 너무 순진해요. 당신 같은 천재를 옆에 두고 있으니 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재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윤서는 당신의 형이에요. 어떻게 친형을? 형이라고요? 윤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형. 아버지의 사랑도 재능도 심지어 친구까지도 완벽한 형. 그런 형 밑에서 평생 2인자로 살아야 하는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르죠.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재민은 윤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윤서가 알게 되면 형은 절대 모를 거예요. 윤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보고 듣는 모든 정보는 제가 통제하니까요.
당신이 보내는 편지도 면회 신청도 모두 제가 막을 겁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수는 없어. 윤서가 의심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형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형사가 재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시죠.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재민은 계속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비에 젖은 유리창에 그의 모습이 비쳤죠. 억울함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현재 수진의 방.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건 아빠 물건이야. 아빠 노트북이요? 왜 숨겨두셨어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아빠 얘기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갈 곳이 없었어. 집도 잃고 돈도 없고. 그때 최 회장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지. 왜 회장님이? 아빠와 친구였다고 했어.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끝이 좋지 않았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켰어요. 부팅이 되자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나타났죠. 비밀번호가.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201-105 오늘 금고에서 발견한 그 숫자였어요. 띵!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정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바탕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폴더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윤서에게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클릭하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편지였어요. 편지 1, 2020년 3월 20일. 윤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믿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야. 회장님께 보내려고 했는데 모두 반송되었어. 정희는 서랍에서 묶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반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편지 47, 2020년 8월 15일. 윤서야, 오늘도 내 생각을 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니? 대학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잡았던 그날. 편지 82,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다. 감옥에서도 종소리는 들려. 내가 혼자 회사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지. 미안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편지 99, 2021년 2월 14일. 윤서야, 윤재를 조심해. 그가 내게 하는 모든 보고를 믿지 마. 증거는 없지만 난 확신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고.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재, 회장님의 동생이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은 해외에 있다고 들었어. 수진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PANDORASYSTEM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죠. 판도라 시스템. 클릭하자 복잡한 설계도와 코드들이 나타났어요. 금고의 설계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아빠가 금고를 만들 때 특별한 장치를 넣었어요. 무슨 장치? 배드맨 스위치 말고도 진실의 방이라는 숨겨진 공간이 있대요. 금고가 열리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수지는 코드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도어 코드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이 코드는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도록. 바로 그때 노트북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경고 무단 접근 감지. 데이터 삭제 카운트다운 시작 10분. 안 돼. 수진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뭐가 잘못됐니?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아빠가 만든. 10분 안에 해제하지 못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돼요. 수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할 수 있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수진은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7분, 5분, 3분,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수진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보안 해제 완료. 해냈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새로운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MP4. 이게 뭐지?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 재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수진아, 내 딸.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고 윤서 아저씨도. 그는 좋은 사람이야.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었을 뿐이지. 재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수진아,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금고를 열어.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 문서만 있는 게 아니야. 진실이 담겨 있어. 그리고 영상이 잠시 끊겼습니다. 최윤재, 그를 조심해. 그는 형인 윤서를 파멸시키려 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어. 내가 금고 안에 숨겨놨지. 재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수진아, 아빠가 사랑한다. 늘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정희야. 고마워. 힘든 상황에서도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과 정희는 서로를 꼭 안았죠.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우리가 이 집에 있는지. 왜 회장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수진아, 아빠는 끝까지 친구를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죠. 수진은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그 믿음을 이어갈 차례예요. 정희는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최윤재라는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에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수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재민을 닮은 그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가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이 부르셔. 지하에서 기다리신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이제 시작해야죠. 지하 벙커로 가는 길. 계단을 내려가면서 수진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어요. 100통의 편지. 그 안에 담긴 간절함과 진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정. 아빠, 제가 해낼게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모두 지킬게요. 차가운 지하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붉은 LED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7시간 45분 23초.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저 금고 안에는 단순히 회사를 구할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5년 전 묻혔던 진실. 한 가족을 파괴하고
우정을 깨뜨린 거짓말. 그 모든 것을 밝힐 증거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대한 금고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결의에 찬 소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3분이면 열 수 있어요. 고요한 공간에 수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조롱이 번뜩였죠. 뭐라고? 내가 3분 만에? 윤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MIT 출신 전문가들도 못 연 금고를 중학생이 연다고? 장난하는 거니?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윤서를 마주 보았죠. 장난 아니에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윤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이 집을 주세요. 100억짜리 성북동 저택 말이에요. 순간 지하 벙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딸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를? 엄마, 제가 알아서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서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졌죠. 수진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으니까요.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거냐? 네. 3분이면 충분해요. 윤서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7시간 38분 15초.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좋아. 윤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이야.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뭐. 윤서는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북을 꺼냈어요. 케이블도 함께 준비했죠. 이제부터 3분이에요. 시간을 재주세요. 윤서는 스마트폰의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시작.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금고의 USB 포트에 연결하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탁탁탁. 키보드 소리가 지하 공간에 메아리 쳤어요. 30초. 갑자기 저택 전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하는 기계음이었어요. 뭐야, 이 소리는? 윤서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죠. 저택의 모든 시스템이 금고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수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1분. 붉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하 벙커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죠. 경고. 데드맨 스위치 활성화 감지.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가 겁에 질려 수진을 붙잡았어요. 수진아, 위험해. 괜찮아요, 엄마. 이것도 계산한 거예요. 수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1분 30초.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지하로 통하는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멈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윤재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열면 안 돼. 윤재가 소리쳤어요. 윤서는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 내가 왜 여기에? 해외에 있다고 했잖아. 형, 속았어요. 그 금고를 열면 모든 게 끝나요. 윤재가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그를 막아섰어요. 뭐 하는 거야?
형, 제발. 그 안에는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 수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죠.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윤재가 발악했습니다. 윤서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형은 모르잖아요. 5년 전에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2분 30초. 수진이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금고의 LED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키패드 앞에 섰어요. 작은 손가락이 숫자판 위를 맴돌았죠. 20115.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앞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미소, 자상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포옹.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분 45초. 제발, 멈춰. 윤재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첫 번째 숫자를 눌렀습니다. 2. 두 번째 숫자. 0. 세 번째, 네 번째. 1. 윤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정희도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하는 듯 했죠. 다섯 번째 숫자. 0. 그리고 마지막. 2분 58초. 수진의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5. 클릭.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금고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치익. 무거운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LED 화면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증 완료. 금고 개방 시작. 해냈어.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3분 정각. 쿵. 금고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죠. 푸른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윤재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3분간의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희가 달려와 딸을 안았죠. 수진아, 정말 해냈구나. 엄마, 했어요. 아빠 대신 제가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 안에는 이게 대체. 윤서가 천천히 금고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푸른빛을 내는 특수 조명 아래 수많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중앙에는 거대한 하드디스크가 있었죠. 그 옆에는 서류 뭉치와 USB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 USB였어요. 그 위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죠. 진실 최윤재의 범죄 증거.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윤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뽀삐뽀. 경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경찰을? 윤서가 당황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설계한 거예요. 금고가 열리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도록. 그리고 모든 증거가 검찰청에 전송되도록요. 윤재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어.
그는 힘없이 웃었어요. 광기 어린 웃음이었죠. 경찰이 지하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최윤재 씨, 당신을 횡령, 배임, 그리고 위증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윤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을 바라볼 뿐이었죠. 형? 저는 그저 형처럼 되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1등이 되고 싶었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지하 벙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정적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의 고요함. 5년간의 거짓이 무너진 후의 적막함이었죠. 금고의 문이 완전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푸른빛이 지하 벙커를 가득 채웠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긴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였죠. 윤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것들이 전부.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있었고 각종 장치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중앙의 받침대 위에는 특수 케이스에 담긴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윤서가 조심스럽게 하드디스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5년 동안 찾았던 그것이군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옆에 놓인 빨간 USB로 향했어요. 진실 최윤재의 범죄 증거.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봐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어요. 동생의 배신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픈 일이었죠.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죠. 바로 그때 정희가 금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두꺼운 편지 뭉치였어요.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수진이 달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글씨예요. 첫 번째 편지의 겉봉을 보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최윤서에게 2020년 3월 21일 반송됨.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반송된 편지들.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재민이가 정말로 편지를 보냈단 말인가? 수진은 묶음을 풀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죠. 100통이에요. 정확히 100통? 정희가 편지를 세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재민의 깔끔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어봐도 될까요? 윤서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윤서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거야. 나는 내가 날 믿어줄 거라고 확신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20년이 거짓일 리 없으니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죠. 이 편지가 내게 전달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단 한 푼도 훔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위험해. 갑자기 윤서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윤서는 창백한 얼굴로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재를 조심해.
그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회사 내부에 그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내가 보는 모든 보고서를 의심해. 특히 재무 관련 서류는 더욱. 편지를 읽을수록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다른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서 내용을 빠르게 훑었죠. 회장님, 이것 보세요. 30번째 편지예요. 수진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윤서야, 오늘 면회 신청이 또 거절됐어. 이상해. 변호사도 만날 수 없다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나를 고립시키고 있어. 혹시 이 편지라도 내게 닿기를 바라며. 편지는 갈수록 절박해졌습니다. 50번째 편지. 윤서야, 수진이가 많이 컸을 거야.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겠지? 내 딸이지만 정말 영특한 아이야.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가끔 지켜봐줘. 정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 텐데. 70번째 편지. 건강이 안 좋아졌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니까. 금고 안에 모든 걸 준비해뒀어. 언젠가 수진이가 클 때까지. 그리고 99번째 편지. 윤서야,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가 이룬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부디 진실을 찾아줘. 그리고 수진이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재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울음소리가 금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금고 벽면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기자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성북동 저택 공동명의 등기부. 공동명의? 정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소유자 한재민 50%, 최윤서 50%, 등기일 2015년 5월 1일. 이 집이 원래 공동 소유였어요.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처음 성공했을 때 같이 샀었지. 미래를 함께 하자고. 가족처럼 지내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가 감옥에 간 후 나 혼자 살았어.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윤서는 서류를 다시 보았어요. 재민이는 자기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끝까지 우리의 약속을 지켰어. 수지는 금고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모니터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니터 아래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진실의 방 활성화. 갑자기 금고의 한쪽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9999.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비밀의 방이 또 있었어.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곳에는 수십 대의 작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커다란 서버가 있었죠. 이게 대체... 윤서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최윤재 범죄 증거 자료 재생 시작.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윤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은 한재민 계좌로 넣어. 흔적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윤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다음 영상. 형은 너무 순진해. 한재민이라는 여성만 없으면 이 회사는 내 거야. 또 다른 영상. 편지. 당연히 차단했지. 면회도 마찬가지고. 형이 진실을 알면 안 되니까. 증거는 끝이 없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정확히 기록된 영상과 음성 파일들. 재민이가 이 모든 걸 수집했단 말인가?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회장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죠. 회장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윤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탁탁탁. 경찰입니다. 증거 보전을 위해 왔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선임 형사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윤서 회장님,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증거를 검찰청에 전송했습니다. 최윤재 씨는 이미 체포했고요. 네. 윤서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형사가 금고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고인이 된 한재민 씨가 만든 거죠? 네, 제 아빠예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분이셨네요. 죽음 앞에서도 정의를 위해 이런 장치를 만들다니. 형사들이 증거품을 수집하는 동안 윤서는 조용히 빨간 USB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윤서는 작은 손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올바르게. 금고의 푸른 빛은 여전히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재앙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이 되었죠. 이른 아침에 햇살이 성북동 저택의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커다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변호사 2명이 그의 옆에 서 있었죠. 회장님, 준비된 서류입니다. 이것에 서명하시면 성북동 저택과 모든 재산이 한수진 양에게 양도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수진은 엄마와 함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죠. 수진아, 이건 당연한 거야. 윤서가 펜을 들며 말했어요. 이 집은 원래 내 아버지와 공동 소유였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받을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서의 손이 멈췄어요. 변호사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저는 이 집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그 모습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수진아, 하지만 정의가 당황해서 딸을 불렀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은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아빠가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아빠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원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밝혀졌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돈이나 집으로는 아빠를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죠. 아버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의 파일을 더 살펴봤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걸 발견했죠.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한재민 사이버 보안 영재원 설립 계획서. 윤서가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아빠의 꿈이었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겠죠. 자금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수진은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윤서의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네. 이 저택을 영재원으로 만들어요.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사장이 되어주세요. 아빠와 함께 꿈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로 함께하는 거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나타났죠. 재민이가 이런 계획을. 아빠는 끝까지 미래를 생각했어요.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했죠.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선택을 하려고요. 증오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게요. 정희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엄마, 이게 아빠가 원했던 거예요. 확신해요. 윤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주다니.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수진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아빠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약속해주세요. 영재원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겠다고. 아빠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약속할게. 최고의 영재원을 만들겠다고. 재민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으로.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제가 나가볼게요. 정희가 일어섰어요. 잠시 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와 있어요. 수십 명이. 윤서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정말로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이미 소문이 났나 보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나가요.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수진아, 너무 어린 나이에.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아빠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요.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같이 가자. 나도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은 함께 대문을 나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들을 향했죠. 최윤서 회장님, 동생의 범죄에 대해 한 말씀. 한재민 씨의 누명이 밝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양,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어요. 윤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고 한재민 씨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어떤 사과로도 그 아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윤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한재민의 딸 한수진입니다.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죠. 아빠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죠. 하지만 아빠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윤서 회장님과 함께 한재민 사이버 보안 영재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뜻을 이어서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을 할 거예요. 기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신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닮은 따뜻한 미소였죠. 네. 아빠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희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을 보고 살기로 했어요. 과거에 갇혀 있기보다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요. 윤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재민 사이버 보안 영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영재들을 무료로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한 기자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 양,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나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받았어요. 그게 뭔가요? 아빠의 명예요. 그리고 진실이요. 수진의 대답에 기자들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것보다 값진 건 없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 수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알아. 정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재민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내가 직접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마치 모든 어둠이 거친 것처럼. 1년 후 봄. 성북동 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차갑고 위압적이던 대문에는 이제 따뜻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한재민 사이버 보안 영재원.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려 간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이 코드가 작동을 안 해요. 맑은 목소리가 정원에서 울려 퍼졌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초등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의 중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어디 보자. 아, 여기 세미콜론을 빠뜨렸네. 수진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작은 실수도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원에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영재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만든 보안 프로그램 좀 봐주세요. 그래, 지금 갈게. 수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간식 시간이에요. 정이었어요. 그녀는 쟁반 가득 샌드위치와 우유를 들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 엄마를 도와 간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정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닌 영재원의 사무장으로서 당당히 일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정원 한쪽에서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싹둑 싹둑. 윤서가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한때 대한그룹을 이끌던 그의 손에는
이제 원의 가위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아니 정원사님. 한 아이가 장난스럽게 불렀어요. 오늘도 멋지게 다듬어 주세요. 윤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1년 전의 절망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표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수지는 영재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재민의 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가 생전에 받았던 상장들과 특허증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아빠 왔어요. 수진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민수라는 아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정말로 듣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윤서였어요. 그는 편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이게 왔어. 수진이 편지를 받아보니 발신인은 최윤재였습니다. 삼촌의 편지네요. 응, 읽어봐도 돼. 수진은 편지를 열었어요. 형님께 먼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질투와 욕심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어요. 형님과 한재민 형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수진이가 보여준 용서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보여준 넓은 마음에 저는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형기를 성실히 마치고 나가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생 윤재올님. 편지를 다 읽은 수지는 조용히 종이를 접었어요. 답장 보내실 거예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로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재민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재민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재원 정문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새로운 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막을 내려주세요. 정의의 신호에 따라 천이 내려갔어요. 반짝이는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재민 사이버 보안 영재원. 설립자 한재민 앤드 최윤서. 2025년 봄.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모습을 보며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 봤죠? 드디어 해냈어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윤서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민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도 이 영재원도. 감사해요, 아저씨. 수진이 처음으로 윤서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아버지의 친구로서. 밤이 되자 영재원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수지는 혼자 아버지의 추모 공간에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첫 번째 수업에서 아이들이 만든 프로그램 CD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수지는 CD를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져올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아빠.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가 꿈꿨던 그 모든 것들,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처럼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죠. 수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금고 속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이제 그 미래가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었습니다.